얼마 전까지도 저는 친정 생각에 속이 알아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한라봉 천혜향 농사를 하시거든요. 외동으로 자라서 저 하나만 보고 지내오신 분들이라 부모님 곁을 떠나서 지낼 생각은 정말 추워도 없었습니다. 저희 첫 신혼집 또한 고향 근처에서 잡았었죠. 저는 정말 자석처럼 친정 근처에 딱 붙어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자석이 뒤집어졌는지 어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사는 집이 친정과 점점 멀어져만 가는지 결국 저는 최근에 큰 결단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거제도의 조선사업소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조선소에 사무직으로 들어가 격리 일을 했고요. 저희들은 거제도 사람으로만 구성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커피 우윳빛 얼굴에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죠.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할 당시 저는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결혼을 해도 내 고향을 떠날 생각이 없어. 어차피 오빠도 직장인 거제도니까 우리가 다른 곳을 갈 일은 없겠지만 내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야. 우리 부모님 곁에 사는 거야. 남편은 제 말에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할게. 네가 부모님과 떨어질 일 절대 없게 할 거야. 남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렇게 저희는 식을 올리고 거제도에 신혼집을 차리게 됐어요. 제 시댁은 홀 시어머니에 남편과 3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었고 형님은 그 당시 결혼을 해 첫 아이가 있었어요. 신혼 초에 저는 바로 첫 아이를 임신했고 다행히 친정집이 가까워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첫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키웠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어렵게 얻은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제 목숨이 위태로워 큰 수술도 하고 중환자실에 꽤 오래 있었다고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저는 지금까지 아픈 것 하나 없이 건강하게 커왔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제 부모님께 소중한 자식이었고 저는 그런 부모님 곁에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었어요. 남편이 저 좋다고 쫓아다닐 때도 이러한 사실들을 늘 말했었고 남편도 자신은 거제도에서 뼈를 묻고 살 자신이 있다며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저를 꼬셨었죠. 첫 아이가 돌이 되던 해에 남편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조선소 시내하청에서 일을 했는데 그 하청이 폐업을 하게 된 거죠. 경기가 어려우니 하청업체들도 줄폐업을 하고 거제도에서는 조선소가 아니면 구직이 힘들기도 한 환경이었으니 저희 친정은 물론이고 시댁에서도 발칵 뒤집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가 오셨었죠. 너희 지금 당장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냐? 네 어머니, 당분간은 저희 친정부모님 농장에서 일손 도와드리며 일당 받으면서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에요. 아니 부려먹을 사람이 없어서 내 아들을 부려먹어? 도와주시려거든 그냥 도와주시지 왜 내 귀한 아들을 흙다 묻혀가며 일을 부려? 내가 일자리 알아본 데 있으니 면접 보라고 해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당장에 아이한테 들어가는 분유값에 기저귀 값에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걸 잘 아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매번 그냥 어떻게 받겠어요? 남편도 실직 상태에서 집에 있는데 구직 활동을 하면서 처가댁 일손을 도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었죠. 신혼집 구할 때도 시댁에서는 한 푼 보태주신 적 없었거든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절반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까이 살면서 기본 식재료나 반찬들을 친정어머니께서 모두 가져다 주시니 식비 들 일도 별로 없었고요. 그걸 아시면서도 남편을 부려먹는다며 엄청 역정을 내셔서 남편에게 어머님과 알아서 이야기 잘 하라며 토스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의정부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우리 누나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친한 거 알지? 원래 친구 사이였잖아. 누나 시댁에서 내 일자리를 알아봐줬는데 조건이 아주 좋아. 거기 회사도 커서 대전이랑 의정부 두 곳이 있대.
조선소에 있을 때 전장 일하면서 트레이 고정할 때 용접 잠깐 배웠었는데 그건 그냥 몇 개월 일한 사람 보고 대충 붙어만 있게 시키는 거라서 용접 기술도 형편없게 배웠어. 그런데 지금 엄마가 소개해주는 곳은 용접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월급도 이전 직장보다 15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제가 지금 의정부로 가자는 얘기야? 나도 제대로 된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하청에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 용접 기술이라도 제대로 배워 놓으면 나중에 다른 거 취직할 때도 좋고 기술은 평생 내 거 되는 거잖아. 지금 거제도에서는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 그만큼 월급 챙겨주는 것도 없을 거야. 처음 남편도 거제도 조선소에 왔을 당시에는 구인 공고에 적힌 아주 좋은 조건을 보고 왔다고 해요. 용접 기술도 배우면서 연봉 5천만 원 이상은 보장된다고요. 근데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었죠. 일자리 알선업체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구해야 하니 현란한 문구로 사람들을 취직시키는데 막상 가보면 공고와는 전혀 다른 현실에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많이 퇴사를 했어요. 남편은 기술이라도 배워보겠다고 버티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저를 만나 가정을 꾸렸던 거고요. 우리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는 상황은 절대 안 만들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의정부랑은 거의 6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멀어. 난 절대 못 가. 가려면 오빠 혼자 가. 그냥 우리 주말 부부 하자. 저는 처음에 필사적으로 반대했었어요. 우리 가족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말 부부를 했을지언정 의정부는 연고지도 아니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고향과 너무 멀었으니까요.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게 말이 돼? 네 마음 다 이해하지만 지금 네 가족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아니야. 우리 아이랑 나잖아. 잠시 동안만 가는 거야. 내가 용접 기술 완벽하게 배우면 1, 2년 내로 다시 거제도로 오자. 아이도 아빠를 엄청 좋아해서 아빠와 떨어져 산다는 것도 아이에게는 못할 짓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이 기술을 배워야 하는 입장에서 그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았던 터라 제가 더 이상 반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대신 명절이나 휴가 기간에는 거제도로 꼭 오는 거야. 우리 부모님 자식 나 하나라서 목 빠지게 기다리실 거야. 당연하지. 명절에는 우리 집에 반나절만 있다가 바로 처가 댁 가는 걸로 하자. 휴가도 당연히 거제도로 와야지. 우리 엄마가 지훈이 거의 키우시다시피 하셔서 지훈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이 약속만은 지켜주기로 약속해. 알았어. 무조건 그렇게 할게. 남편과 지켜줄지 모를 약속을 굳게 하고는 우리 가족은 시댁과 친정의 중간 지점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새로 이직하는 곳이 대전과 의정부 이렇게 두 공장이 있었고 원래는 의정부로 가기로 했다가 저의 반대가 극심하니 대전으로 합의를 봤어요. 딱 거제도와 의정부의 중간 지점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께서는 왜 대전으로 가냐고 노발대발이셨지만요. 아내가 남편 따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야. 거기 가서도 밥 잘 챙겨 먹고, 응?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알았지? 친정 부모님은 내심 많이 서운하실 텐데도 그런 기색 하나 안 비추고 그저 가서 밥이나 잘 챙겨 먹으라며 제 손만 연신 잡으셨어요. 저희가 짐을 싣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염없이 멀어져가는 저희 차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늘 태산 같던 부모님이셨는데 백미러에 보이는 부모님 모습이 그날따라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딸 자식 먼 길 간다고 얼마나 걱정하시며 마음 졸이실지 안 봐도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반년 정도가 흘렀을 쯤에 남편의 누나, 즉 형님의 둘째 돌잔치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시댁 근처에 있는 뷔페 식당에 산다고 했었고요. 그때 눈이 많이 내렸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니네는 와야 된다. 네 남편 누나네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일자리인 거 알지?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이럴 때라도 와서 얼굴 비추고 인사해야 되지 않겠어? 온 김에 우리 집에서 몇 밤 자고 가도 되잖니? 근데 어머니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아마 시간 안에 도착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시조카 생일에 그깟 눈이 대수니? 천천히 와도 괜찮으니 그냥 오라면 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한다는 시어머니 말에 지금 오는 눈은 곧 그친다고 하니까 일단 가자. 가다가 그칠 거야. 라며 남편이 가자고 했고 저는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의정부로 향했어요. 남편 말대로 눈은 그쳤지만 눈과 비가 같이 오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 그런지 도로가 많이 미끄러웠고 결국 차들이 눈길에 미끄러져 잇따라 연쇄 추돌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타고 가던 차도 예외 없이 눈길에 미끄러졌고 저희 차는 도로 한복판에서 뱅글뱅글 돌아서 가드레일을 받고 차가 전복이 되었어요. 저는 그 당시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뒷좌석에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제 아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첫째 울음소리는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정말 천운으로 남편과 아들은 무사했어요. 하지만 차가 뱅글뱅글 돌면서 조수석으로 가드레일에 받치는 바람에 저는 좀 많이 다쳤었네요. 저희의 사고 소식에 제일 먼저 허겁지겁 달려오신 분은 다름 아닌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사고에 비해 남편과 아들의 부상은 경미했지만 저는 유리창이 깨지면서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는 퉁퉁 부어있던 부모님 얼굴이 먼저 보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셨겠지만 저는 눈을 뜨자마자 제 자식을 먼저 찾았어요. 저의 사고 소식을 접한 시댁에서도 바로 병원으로 오셨고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 상태보다는 남편과 손주를 먼저 찾으셨고요.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과 손주 상태가 괜찮은 걸 확인하곤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그러게 의정부로 처음부터 왔었으면 니들이 이런 사고도 안 났겠지? 왜 고집을 그렇게 부려서 대전으로 가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 였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같이 있으셨는데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뭐라 하셨고요. 애들이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그렇게 눈이 오는데 오지 말라고 말리지는 못할 망정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오라고 하신 사람이 사돈 아니십니까?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가 그래서 처음부터 의정부로 오라고 했을 때 왔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사돈 내외께서 다 큰딸 끼고 있고 싶어 하시는 심정 잘 알고는 있지만 저도 제 아들 이렇게 사고 나는 꼴 보니 허파가 뒤집어져서 그랬습니다. 거제도에서 내 아들이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처갓된 농사 허드렛 일이나 하면 아들 가진 어미는 그거 보기 좋은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 눈치 보느라 대전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때 언성이 높아질 뻔했는데 옆에 있던 형님의 중재로 일단락이 되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는 부모님 입장으로 시어머니를 생각해보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인데 나쁘게 생각해서 뭐 어쩌겠냐고 하시면서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긍정적으로 이해를 안 하시는 모양이었지만요. 그 사고 이후로 저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직접 운전도 잘 못하고 트라우마를 이겨내보겠다고 차를 탔다가 가슴이 너무 빨리 뛰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 사고를 계기로 시어머니께선 시댁 근처로 이사 오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남편이 기술을 좀 배운 상태면 거제도로 다시 갈 텐데 반년 만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일을 더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다시 한번 제게 무조건 친정으로 다시 돌아갈 테니 2년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했었고 그렇게 시댁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둘째가 생겼고 그 결과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늘 통장에 현금을 모아놓고 있었고요. 남편이 거제도로 가자는 말만 하면
그 즉시 계약금을 걸고 이사할 생각으로요. 처음에는 첫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사 가겠다 하더니 나중에는 둘째 입학으로 늦춰지고 결국 애들 졸업하면 옮겨 살자는 소리로 바뀌면서 15년이라는 세월이 야속하게 지나가 버렸네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살고 있어요. 시댁 근처로 이사 갔던 그 해 설날에 친정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 오면 애도 힘들고 네 남편도 힘든데 너는 어떻게 너만 그렇게 생각하니? 라며 눈치를 주셨어요. 연휴가 짧은 명절에는 아예 거제도에 갈 엄두도 못 냈고요. 기차표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명절이 지나서 가려고 할라치면 남편이 그마저도 피곤하다며 다음에 가자고만 하기 바빴어요. 시댁은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맏형이다 보니 시댁으로 모든 시가 친척들이 명절에 다 모여서 지내는 풍습이 있어요. 시댁 친척들끼리는 모두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며느리는 저 하나여서 그 대가족을 챙기려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며느리도 성묘를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셔서 성묘를 가는데 한 곳이 아니라 4곳을 돌아다녔죠. 그런데 성묘 위치도 중구난방이라 성묘하러 4곳만 돌아다녀도 하루에 반나절이 그냥 훅 가버렸어요. 친정까지는 6시간이 걸리는데 명절에는 차까지 막히니 거제도까지 가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고요. 저는 명절이 되면 시댁에 전날 가서 음식하고 하루를 시댁에서 잤어요.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성묘까지 같이 돌아다니는데 매번 성묘를 끝내고 거제도로 넘어가려고 하면 곧 형님이 올 시간이라고 형님까지 보고 가라고 하셨고요. 명절에 꼭 친정을 가야겠니? 나 때는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명절에 친정 갈 생각도 못했다. 며느리가 어디 친정에 칼국리부터 해. 그래서 제가 어머니, 형님도 어머님 보러 명절 당일 오시는데 저는 왜 친정도 못 가게 하세요? 걔는 맞벌이에서 일하느라 평소에 못 오니까 명절에라도 얼굴 봐야지 안 그래? 너는 집에서 애나 보고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지내지 않니? 라고 하시며 며느리는 명절에 친정에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명절에 가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정집에 내려간 적이 15번도 못 됐어요. 혼자서라도 거제도에 가면 되지 않겠냐고들 하실 텐데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았고 사고의 트라우마로 혼자서 직접 장거리 운전을 하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타이밍이 잘 맞아야 친정을 갈 수 있었고 그 타이밍마저 어긋나 버리면 그의 명절은 친정에 못 가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한 번씩 의정부까지 오시기도 하셨는데 부모님도 집에 차라고는 트럭이 전부였기 때문에 한 번 오시려면 마음 먹고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작년 추석에도 거제도 못 갔으니까 이번 설은 무조건 거제도 가야 되는 거 알지? 그래, 가야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어요. 이번 명절에도 당연히 제가 친정을 안 갈 거라 생각했는지 형님이 다음날에 숙소를 예약해뒀으니까 같이 여행 가는 걸로 알고 있으라고 통보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빨리 거제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려. 아이 근데 나 성묘까지 돌고 나면 진짜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 명절에 꼭 가야 돼. 어차피 가도 하루밖에 못 있을 텐데 나 이틀 있으면 출근해야 되잖아. 그냥 이번 명절은 나 좀 쉬자. 저번 추석에 못 갔잖아. 이번에는 걱정 말라며 아니 성묘는 그렇게 잘만 돌아다니면서 거제도만 가자고 하면 왜 매번 말이 바뀌는 거야. 아이 그거야 네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알겠다고 안 하면 끝도 없이 이야기하니까 귀찮아서 그랬지. 그리고 거제도가 여기서 얼마나 먼 거리인데 하루 있으려고 거기까지 간다고? 라고 하더군요. 명절 때마다 저희 친정에서는 고운 보자기에 한라봉, 천혜향과 유자청을 담아 보내기도 하고
표고버섯과 멸치도 종종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받을 때마다 아이고, 사돈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되는데 나도 냉장고에 있는 고기라도 챙겨드릴 걸 그랬나? 하면서도 제가 친정에 간다고 할 때마다 입 싹 닫고 그저 친정에 가는 것에 불평불만만 하셨어요. 이번에 형님이 여행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바로 남편에게 내일 강원도로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라고 하셨고, 남편은 누나가 우리 것까지 내주는데 가야지 뭐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 거제도는 힘들다면서 강원도 가림은 남아있는 거야? 2시간 거리랑 6시간 거리는 다르잖아. 그리고 이미 우리 것까지 누나네가 숙박비 다 내줬는데 어떻게 안 간다고 해. 어차피 운전은 내가 해야 되는데. 명절 전날부터 나 당신 집안 제사 지낸다고 하루 종일 전 부치고, 당일은 당신 집안 어르신들 대접에 차례상에 정신 없었어. 조금 있다가 난 성묘도 따라가야 하는데